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보좌진 갑질 의혹부터 각종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을 했는데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삭발식 과정에서 참석자들한테 삭발을 강요했다는 내용이에요. 예, 이 의혹은 사실 이혜훈 지명자가 지명되자마자 터져나오는 의혹이죠. 네. 사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혜훈 의원, 그러니까 전 의원 쪽에서는 사실 그걸 좀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의원들은 삭발을 했지만,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강요를 했다고 한다면 왜 본인 스스로가 삭발을 하지 않았겠냐.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 강요라는 부분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에 상당한 또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는 저는 봅니다만 이거 못지않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더 본격적으로 따져볼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삭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당시 네. 왜 삭발을 했을까? 이 지금 윤석열 전 당시 대통령의 탄핵 반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 이 삭발할 때 뒤에 걸렸던 것이 일종의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는 이 12.3 비상계엄과 이 내란 행위를 딛고 들어선 정부인 만큼 그 정부의 이 지금 국무위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과연 그때 어떠한 소신과 신념을 갖고 응했느냐는 것이죠. 네. 12.3 비상계엄과 이 당시 내란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적 가치를 짓밟은 그런 부분에 동참한 사람이 과연 이 정부의 강요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요뿐만 아니라 삭발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 내란 옹호 아니냐라는 지적이셨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삭발을 이제 지시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적시하진 않았더라도 다음에 출마는 걱정하지 마라. 일종의 공천권을 담보로 했던 뉘앙스를 받았다면은 어찌 보면은 그 자신의 목적 관철과 그 세과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가장 약점적인 부분들을 또 이용했다는 그런 또 의혹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시 이혜훈 의원이 단순하게 이제 당의 세를 한 번 더 보태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정말 그때 우리 사회가 양분되다시피 했던 일종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다음에 그 삭발을 했을 때 본인은 안 했지만 그 삭발을 강요당했던 사람들이 일종의 암묵적으로 내가 이것을 했을 때 공천에 도움이 될 것이란 뜻으로 해석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일종의 강요로 볼 수가 있고 네. 어찌 보면은 그 공천권을 어떤 딜로 삼은 그런 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혜훈 후보자의 발목을 저는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봅니다. 네, 부동산 투기 의혹도 나왔습니다. 배우자가 인천공항 개항 전에 영종도에 토지를 샀고요. 6년 만에 3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건데 이 부분을 투기로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투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배우자의 이 지금 부동산 투자이긴 합니다만 당시 이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KDI, 우리나라 국책 사업을 상당히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었던 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안 자체는 상당히 심각한 대목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오늘 또 일간 보도를 보면 또 이 유학 시절에 이 또 상가에 대한 투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네. 무엇보다도 민주당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야당 대표 시절에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건절의 의지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청문 과정에서 이 부동산 투기 여부는 명명백백하게 저는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또 하나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의심이 생기는 것은 이 정도 상당히 20년 전, 30년 전, 40년 가까이 된 이 지금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네. 사실 왜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불거질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몸담았던 국민의힘에서는 진작부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있을 때는 이러한 사안을 봐줬다가 이런 식으로 진영을 넘어가니까 이제서야 까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하는 이러한 정치적 태도도 한번 짚어볼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에서 이미 공천을 5번이나 준 인물 아니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이런 언급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 지적은 전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국회의원 공천이라는 걸 과정을 놓고 보면은 본인의 소명에 대부분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어떤 말하자면 입증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인사청문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국민이 위임한 공적인 자리를 가기 위한 제도의 허들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라는 게 국민이 다 들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그걸 허들을 못 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국회의원 때 했던 것과 똑같은 잣대로 그렇게 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 지금 터져 나오는 것도 왜 검증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잣대로 이것을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뭐 용인하는 거 그거는 저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당시에 국민의힘이 왜 이런 것까지 걸러내지 못했느냐에 대한 지적은 뭐 전 충분히 할 수 있으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것까지도 당신들이 눈 감아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들 누가 돌 던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동업자 의식은 저는 그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거는 국회의원 공천은 공천이고 인사청문은 인사청문에 분명히 다른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린 거고 또 하나 이제 그리고 이래서 친정이 돌아서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201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는데 당시 이제 경남지사가 바뀌어서 김두관 당시 지사가 됐거든요. 그때 인사청문 되니까 그 경남도에서 트럭 2대분의 분량을 자료로 올려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사청문이라는 자리가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통과 못할 그런 어떤 그런 의혹이라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은 저는 깔끔하게 이 자리를 거절했어야 한다. 근데 너무 쉽게 보고 저는 정말 어떤 자리에 탐이 나서 이것을 수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YTN 취재에 의하면은 그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의힘 기재위 소속 위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 사실 예상을 했었어요.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소명을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또 얘기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혜원 후보자가 그동안 정치 역정에서 보여줬던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은 어떤 일에 뭐 물러남이나 어떤 뭐 저함이 없이 아마 본인이 그 어떤 의도했던 걸 관철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이제 적극적으로 뛰는 그런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사청문까지 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아마 뭐 만나기도 하고 아마 뭐 전화 통화도 하고 그리고 문자도 보내고 다 할 텐데 저는 뭐 이 부분은 본인이 뭐 읍수하는 전략으로도 생각하고 다만 이렇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별개로 팩트 자체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인사청문 잘해서 그걸 소명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이런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동정 여론에만 기대서 가능할 것인가 아마 한 축으로 할 거는 같은데 저는 이 정도 갖고는 뭐 이 지금 엄혹한 이 자리를 그렇게 쉽게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자진 사퇴 의사는 어쨌든 없는 것 같고요. 어제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에 의하면은 뭐 후보자와 국정기조 차이는 의도한 거다라고도 했고요. 또 레드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청와대도 그렇다면 뭐 지명 철회할 뜻은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뭐 저는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지명 철회는 좀 빠르다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무엇보다도 사실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가 소위 말하는 협치와 통합이잖아요. 이러한 이 상황에서 청문 과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지명을 철회할 경우에 앞으로 협치와 통합을 위한 후속 걸음을 내딛기도 쉽지 않다. 뭐 그런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또 이 진영을 바꿨다가 이 지금 뭐 조금 의혹만 제기되면 국회 청문회도 가기 전에 지명 철회한다. 이런 식의 인식을 줄 경우에는 정말 통합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이런 생각도 하시겠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줬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검증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5번 공천 중에서 3번이나 당선됐다. 국민의 검증도 통과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부분은 말 그대로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걸러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이번 청문회가 그냥 이전에 우리가 보듯이 일종의 통과 의례식의 청문회는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혜원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보다도 이혜원 후보자가 사실 지난 12.3 비상계엄과 그 이후 전개된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본인이 지금 이 정치를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헌법 가치에 대한 이 존중의 그걸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따져보고 난 뒤에 저는 뭐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또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자 자진 사퇴 가능성 언급이 나왔었는데 곧바로 또 당내 개별 언급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감싸고 청문회까지는 가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힘들게 사실 이런 이혜원 후보자의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협치와 통합의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당에서 먼저 발을 거는 듯한 그런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지금 그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바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발탁되자마자 바로 어디선가 준비해놨듯이 보좌진과의 녹취록이 튀어나오고 20년, 30년 전에 부동산 거래가 바로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 조직적인 반발, 이 의도는 뭐지? 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정치적 판단도 저는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